한글날의 시작과 변천사. 안녕하세요. 청덕초등학교 4학년 강원유입니다. 저는 오늘 한글날의 시작과 변천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은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창제일이라고 해요. 3년 동안 글자를 다듬고 백성이 쉽게 배우도록 잘 준비한 후 1446년 백성들에게 알리고 공식적으로 사용한 시작한 날, 즉 반포일이라고 합니다. 한글날의 시작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6년 조선어 연구회 지금의 한글학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한글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그날을 각야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한글을 배울 때 가, 갸, 거, 겨 하며 익혔기 때문입니다. 날짜는 음력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1928년 한글이라는 이름을 널리 쓰기 시작하면서 한글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훈민정음 해제본을 연구하다가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을 다시 계산해보니 1446년 음력 9월 10일이 양력 10월 9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한글날 10월 9일이 정해졌답니다. 공휴일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반복하다 현재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퀴즈,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한글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의 한이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대신 조선글날 또는 훈민정음 창제일이라고 한대요. 날짜가 달라서 훈민정음 반포일이 아닌 훈민정음 창제일로 날짜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글날은 이름도 날짜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마음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리고 백성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던 그 뜻,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종대왕님의 마음을 이어받아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큰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어, 일본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는 한 줄의 기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어 사용을 꾸짖은 교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는 박영희 학생과 동급생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학생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취조했고 극심한 고문 끝에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쳤던 정태진 등 교사들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우리말 연구를 독립운동으로 몰아갈 기회로 삼아 조선어학회 소속 33명 전원을 검거하여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하고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심하게 고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순국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으며 학자들이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들여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사전의 모든 원고들이 독립운동의 증거물로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1945년 끔찍한 탄압 끝에 감옥에서 광복을 맞이한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출소한 지 이틀 후 바로 사전 편찬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압수된 원고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했고 재판을 위해 압수되어 불태워질 뻔했다가 재판 판결이 나기 전 광복을 맞아 서울역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원고를 기적처럼 찾아냈습니다. 이후 조선어학회는 되찾은 원고를 바탕으로 다시 사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마침내 1947년 한글날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자 했던 서녀들의 불굴의 의지가 이룬 역사적인 결실인 조선말 큰사전이 세상에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사초등학교 3학년 박지미였습니다. 제 해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 글을 쓰며 살아가지만 이 소중한 글이 있기까지는 깊은 역사가 담겨 있어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의 문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였습니다.
한자는 글자 수가 매우 많았고 농사일로 하루 종일 바빴던 백성들을 배울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결국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집과 땅 그리고 신분이 노비로 떨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알게 된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그를 통해 스스로 깨닫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쉽고 즐겁게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마침내 1443년에 탄생한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깊고 따뜻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음소리, 동물 울음소리까지 글자로 표현해 쓸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백성 스스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시대를 열었고 한글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아름다운 언어 문화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곳 금릉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말과 한글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한평생 우리말을 지키는 일을 사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시며 학생들에게 조선어의 아름다움과 민족의식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조선어 학회에 참여해 우리말 사전인 조선어 큰 사전 편찬에 큰 힘을 보태셨습니다. 그런데 1942년 일제가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며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정태진 선생도 함께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옥고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언어를 읽는 것은 민족의 혼을 읽는 일이다 라며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한글과 조선어를 지키셨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다시 사전 편찬 작업을 이어나갔고 연희대학교 등에서 국어학 연구와 수학 양성에도 힘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1952년 교통사고로 50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오늘까지 우리말 속에 살아있습니다. 정부가 그 공로를 인정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고 1997년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1998년에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태진 선생님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말과 글로 쌓은 진정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한글을 쓰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 석인 정태진 선생의 생가에서 한글에 대한 선생의 열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